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대략 2주 정도 사용을 해본 아이폰 16 프로 맥스 실사용 장단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6 프로 맥 사실 뭐 크기만 크고 딱히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비교적 이번에는 인기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오래가는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사실 16 프로도 전작에 비해서 개선이 됐기에 배터리 만족도도 높긴 하지만 야외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하거나 여행 갈 때 하루 종일 밖에서 사진 찍고 지도 보고 뭐 하다 보면 배터리가 평상시보다 빨리 소모가 되기에 제가 16 프로를 썼을 때는 여행 갈 때 저전력 모드를 종종 켜고 사용했지만 16 프로 맥은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서 킬 일이 정말 손에 꼽은, 제가 2주 동안 저전력 모드를 딱 한 번만 켜봤을 정도로 배터리가 깡패 수준인데, 최근에 제가 홍콩에 출장 갔을 때 16 프로 맥을 사용했는데 항시 100% 화면 밝기에 지도 백그라운드 들어가고 카메라도 자주 켰음에도 100% 사용 기준 7시간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실내 사용 라이트하게 쓰신다 하면 100% 사용 기준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를 뽑을 수 있게 2024년에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오래 간다, 거의 뭐 S24 울트라랑 비슷한 정도로 야외에서 자주 입고 하신다면 보조 배터리 거의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갤럭시 플래그십과 비슷해진 베젤 두께입니다. 제가 베젤 가지고 크게 장점으로 꼽진 않기도 하고 아이폰은 항상 베젤이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었지만 이제는 S24와 정말로 유사한 수준의 베젤 두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제품 사이즈도 16 프로 맥보다 아주 살짝 커지긴 했으나 6.9인치, S24 울트라가 6.7인치인 걸 생각하면 이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화면 인치 또한 더 커졌기에 대화면 인치를 좋아하신다 하면 심리적인 만족도는 좀 더 크겠죠. 게다가 저는 버스나 비행기 안에서 예를 들어 노트북 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폰으로 짜투리 시간에 이런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폰이 조금이라도 클수록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지기에 만족도가 아주 살짝 더 컸던 것 같아요. 장점 세 번째는 스피커가 정말 현존 최고의 수준인데 아이폰 스피커가 아이폰 11부터 15까지 거진 동일한 음질을 들려줬으나 이번에 16으로 올라오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16 프로 맥 기준으로 전작과 비교를 해보면 저음과 베이스 부분이 좀 더 커지고 또렷해진 느낌, 출력도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기에 2024년 기준 여태까지 출시한 스마트폰 혹은 제가 여태까지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음질을 들려줬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보여드리자면 무게를 저는 꼽고 싶은데 제가 15 프로 맥 장단점 리뷰 때는 무게를 단점으로 꼽진 않았으나 16 프로 맥은 무조건 단점으로 꼽아야겠더라고요. 전작에 비해 6g 정도 늘은 227g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거 별로 안 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뭔가 15 프로 맥이 마지노선 같다 해야 되나? 16 프로 맥은 생폰으로 썼을 때는 그러려니 하지만 문제는 평범한 케이스 같은 거 끼고 있으면 상당히 손이 저려온다 해야 되나? 무게 때문에 정말 생폰으로 쓰고 에케플들과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27g이면 요즘 중국제 폴더블이 200g 초반대인데 8인치 대 폴더블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수준이라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배터리 용량이 전작에 비해 대략 5% 정도 늘어서 좋긴 하지만 문제는 아이폰의 용량을 늘리면 충전 출력도 찔끔찔끔 올려서 이제 16 프로 맥은 최고 출력이 비공식이긴 하지만 전작에서는 최대 27W였다가 이제는 최대 35W까지 간혹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평균적으로 30W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실제 충전 시간을 보면 30분 충전에 46%가 차고 완충에는 사실상 1시간 40분 정도 충전 속도가 더 느린 느낌이 들었어요. 참고로 S24 울트라가 최대 45W인데 완충에 거진 1시간이면 끝났는데 이건 꼭 단점으로 꼽아야 할 것 같아요. 번외로 단점으로 넣으려 하다가 그냥 특징으로 빼려고 하는데 저는 카메라 컨트롤, 이건 좀 뭐랄까 불편하다 해야 되나? 사실 제가 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 남기는 것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16 프로 맥을 여행 가면서 쓰면서 한 번도 카메라 컨트롤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프로 맥 기준 좀 더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필연적으로 스마트폰 흔들림이 생기는데 주간에서는 요즘 OIS가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야간에서는 조금만 흔들려도 사진이 많이 흔들리게 찍히기에 몇 번 찍어보면 종종 흔들림 현상이 있어서 저는 카메라 컨트롤로 찍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편집자분도 16 프로 맥을 사용하는데 카메라 컨트롤은 사용해본 적이
가격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라 하더라고요. 약간 갤럭시 S펜 같은 존재. 쓰는 사람들은 잘 쓸 것 같긴 한데 대다수 사용자들은 거의 안 쓰고 방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설정에서는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가 켜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외로 실수로 몇 번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서 이렇게 2번 클릭하면 실행되게끔 따로 저는 커스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실수로 누를 일은 거의 잘 없던 것 같아요. 번외 두 번째로는 원래 성능을 저는 장점으로 꼽으려고 했으나 최근에 발표된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든지 디멘시티 9400이 너무나 잘 나왔던데 안드로이드 칩셋이 2-3년 전부터 GPU를 역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CPU까지 깡 성능 기준으로 A18 프로를 따라잡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장점으로 꼽기엔 애매하죠. 물론 뭐 최저가나 이런 건 나중에 더 봐야 하겠지만 아이폰이 원래 항상 성능이 1세대에서 2세대 정도 더 높긴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된 느낌? 따라잡힌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 2주간 실사용 장단점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막 엄청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없긴 하지만 제가 15 프로 맥을 직전까지 써보면서 A17 프로 칩셋의 단점, 발열이라든지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이 적용되면서 발열 안정성과 전력 소모 그리고 급 광탈하는 배터리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기에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터리 또한 현존 최고의 수준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육각형에 가까운 스마트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잘 만든 폰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무게만 빼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부탁드릴게요. 끝!